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수께끼하고 수학사냥 435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원장 박상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수수께끼하고 수학사냥 원생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상희 원장님이시고요. 시작 전에 지난주부터 제가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에 EBS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내 아이 공부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 네. 특집으로 했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근데 일부 내용은 더 빨리 하면 잘할까?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부분에 반영을 했고 2부 내용은 공부 독립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부모님들께서 EBS 들어가셔가지고 가입만 하면 무료거든요. 가입하셔가지고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자녀분들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아침에도 어떤 부모님이 얘기하셨지만 이제 조바심 때문에 선행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중간중간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고 문의해 주세요. 물어보시면 충분히 대답해 드릴 거니까.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그리고 지금 하는 설명회는 입시 설명회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입시 과정에 대한 거는 아니고 바뀌는 내용에 대한 걸 설명드리는데 이 바뀌는데 되게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데 잘 모르시가지고 간단하게 축약해가지고 빨리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해당되는 게 현재 중3, 현재 중3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보통 8년 주기로 움직이거든요. 8년 주기로 교과과정이랑 입시과정이 바뀌어요. 근데 요번에 완전히 대대적으로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중3 애들부터 초등학생들까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도 많고 난해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체 드린 거고요. 일단 수학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초등학생은 그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변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변화가 거의 없어요. 내용도 똑같고 단원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살짝 문제만 바꾸는 거. 교과서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교과서를 바꾸는 이유가 7년 8년 주기로 교과서를 다 뒤집고 바꾸거든요. 그 출판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중학생들은 약간의 단원 이동하고 내용이 추가가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고 조금 바뀌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용어가 바뀌고 내용도 약간 추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없어지는 내용보다 추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생은.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공통 수학에서 책 한 권 갖고 1학기 2학기를 했는데 지금 중3 친구들이 내년에 이제 입학을 하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해가지고 1학기, 2학기 책이 나눠져서 들어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은 현재는 수완, 수투, 확통, 미적분, 기하 이렇게 했는데 수완이 대수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고 수투가 미적분으로 바뀌고 그리고 확률 통계라고 미적분은 미적분 2로 해서 심화 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1, 2 이렇게 했는데 미적분 1은 기본이고 미적분 2는 심하고 지금도 작년까지 제가 고3을 435에서 고3을 하는데 이과생들이 무조건 있었거든요. 계속 이과생들이 있었는데 점점 줄더니 올해는 저희 학원에 이과가 없어요. 미적분을 안 해요. 이과인데도 미적분을 안 하겠대. 공부하던 애도 너무 어려워서 확통으로 돌려버리는 거 있죠.
그 미적분이 그 정도로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미적분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좀 뒤에 와서 또 설명드릴 건데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표 빨간 상자로 해가지고 오른쪽 표 넣은 거는 참고사항으로 공통수학 1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하고 3학년 1학기 과정이 요 단원이 굉장히 기본 과정입니다 라고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대수편에도 보면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해가지고 필요한 단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 중3이 아니고 중3 애들은 뭐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현재 중2로 올라가든가 중1 올라가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해놔야 고등학교 때 편하다. 근데 보통 보면 다 1학기 때 몰려 있어요.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근데 2학년 1학기 때 보면 중2병 걸리잖아요. 그죠? 보통 언제 중2병이 걸리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 지속이 돼요. 거의 한 1년 정도 반항하는 거죠. 반항.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왜 하는지 몰라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러면서 1학기 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또는 하기 싫다고 엄마들이 하기 싫구나 해가지고 안 다니는 애들 학원 안 다니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 1학기 때 걔네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되게 힘들어해요. 지금 현재 중3 친구인데 확실히 중학교 때 열심히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늦게 와가지고 그때 놀고 이제 들어온 거지. 걔네들하고 꾸준히 다니는 애들하고 고등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1학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1학기 때 둘 다 어려워는 해요. 둘 다 어려워는 하는데 3학년 1학기와 2학년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받아들이기 좀 빨라. 근데 그때 공부 안 한 애들은 뭔 소리예요? 이러고 있지. 기본 과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1학기 때만큼은 공부시켜 주세요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놓치지 말고 2학기 때 공부 안 해도 돼요. 2학기 때 공부하기 싫어서 너라 그래도 돼요. 2학기 내용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때. 해당 사항이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1학기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2 이게 전부 다 방정식 함수예요. 전부 다 방정식 함수. 그래서 저희들이 선행을 할 때 중학생들 선행을 할 때 개통수학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애들이 6학년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1학년 1학기 걸 끝나면 2학년 1학기 거 시키고 2학년 1학기 끝나면 3학년 1학기 시키고 그런 식으로 2학기 때는 여름방학 때만 2학기를 진행해주고 있고 그래서 1학기 위주로 1학기 내용만 몇 번씩 반복시켰거든요. 지금까지 애들은. 그래서 오래 다닌 애들이 좀 아무래도 좀 잘하더라고요. 오래 다닌 친구들이 좀 잘하고 늦게 온 친구들이 좀 기초과정이 안 돼가지고 걔네들이 좀 문제가 있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용어가 바뀐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 내용인데 현재 자유학년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1년 동안 학교에서 맘대로 하세요. 그 내용이에요. 올해까지가 자유학년제예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1년 동안 시험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됩니다. 이 내용이 자유학년제고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로 바뀌어서 한 학기에는 시험을 보세요. 근데 올해 보면은 2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안 본 학교도 있고 본 학교도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 학교 자체적으로. 내년은 필히. 근데 1학기 때 볼지 2학기 때 볼지도 학교에서 정하는 거예요. 언제 볼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래서 1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도 있고 2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도 있고 그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 교과 성취도 미산출하고 써있죠. 성적 기록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참고로 하세요 라는 거예요. 시험이. 근데 지금 1학년 애들도 보면은 저희 학원에서 요번에 시험 본 학교가 있는데 확실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해요. 시험 안 보는 학교는 공부 안 해요. 근데 작년까지도 시험을 안 봤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을 안 봐버리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서 이제 성적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1학년 때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학년 거를 때 시험 공부를 하니까 늦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그래서 저는 시험 봐야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앞에는 그렇게 뭐 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나오죠. 디지털 교과서 태블릿 이용해서 학교에서 태블릿을 준대요. 학교에서 태블릿을 줘가지고 그걸로 한다는데 거기 뉴스에 나온 거, 신문에 나온 거를 보면은 초등학교 3, 4학년 내년부터예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일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교과는 수학, 영어, 정보에 한해서 한다. 그리고 추후 과목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 세 개만 일단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수학을 태블릿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도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형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학원에서 공부할 때 태블릿 딱 꺼내놔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애들이 태블릿 딱 꺼내놓고 화면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막 써요. 저도 신기해요. 되게 편해요. 지금 막 지우개로 막 지우고 이게 아니라 뭐 톡 누르면 쫙 지워지고 다시 틀리면 다시 고치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태블릿 켜놓고 거기다 문제 띄워놓고 그걸로 푸는 거죠. 오, 부러워요. 저는 그런 거 없었는데 얘네들이 점점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또 예를 들어 이거 나온 거예요. 뉴스에. 예를 들어 문서화된 교과서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 풀이 어플리케이션 콴다를 언급하며 콴다가 뭔지 아시죠? 문제를 사진으로 딱 찍으면 풀이 과정 해설이 쫙 나와요. 돈 주면 동영상으로도 보고 돈 없으면 그냥 해설지 보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악용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숙제 내줄 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갖고 오면 되는데 콴다 찍어서 거기는 풀이 과정 막 적어갖고 오고 콴다가 그런 악용량도 있어요. 근데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콴다를 잘 이용해요. 힌트만 딱 보고 그러면 또 자기가 다시 풀고 좀 좋은 거는 좀 좋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악용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문제야. 그러니까 콴다 말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또 많이 있어요. 인터넷만 뒤지면 답지도 나오잖아요. 답지 나오니까 뭐 애들 숙제 내주면 답안지 빼갖고 오는 건 아주 비일비재하고 있고 그럼 설명해보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있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숙제는 숙제답게 해야 되는데 그게 숙제 얘기만 나오면 답이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나 저희 학원은 숙제를 많이 내주진 않아요. 과하게 내주지도 않고 할 수 있을 만큼만 내주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안 해오면 아예 안 내줘버려요. 그냥 어차피 찍어갖고 있고 근데 하는 애들은 계속 내주고 있고 잘해오니까. 근데 이게 거기 밑에도 써놨지만 디지털 교과서가 우리나라 말고 유럽에서 먼저 시행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폐기 중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걔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이유가 그 어플리케이션 이거 뭐야 디지털 교과서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지금 중3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태블릿을 받아서 수학 공부를 그걸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걔네들이 들어가 봐야 알지. 자, 여기까지는 디지털 교과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고교 학점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현재 중3부터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까지 해당됩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얘기하는 건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라고 교육부에선 발표를 했는데 그 밑에 자세한 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은 과목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학만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선택을 하는데 나는 공수 1하고 대수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학년인데 2학년 걸 해도 되고 1학년 걸 2학년 때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선택해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논리 자체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 안 돼요. 그거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선생님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야 되고 교실도 다각화돼 있어야 되고 학생이 조금 선택하고 많이 선택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교실이 그만큼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건 이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론상 문제지 이거는 대학교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지 현실화는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웬만큼 똘똘하지 않고는 선행을 무진장하지 않고는 1학년이 2학년 내용 대수를 신청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이게 선행을 무진장하고 그리고 무진장 똘똘해요.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하고 이제 합의를 보겠죠. 이제 학교 측하고. 그런 게 있어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얘가 말한 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학교에서 선택하라고는 하는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두 같은 내용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교 학점제라는 걸 운영을 할 건데 여기에 보면은 유급당할 수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학점을 못하면은 한 학기당 아니 한 학년당 192학점을 받아야 승급을 하는데 못 받으면 유급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아요. 유급 안 시켜요. 웬만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를 한 몇 개월 빠졌다. 그렇지 않고는 유급 안 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올려주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괜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지. 이대로 안 돼요. 그냥 문제아가 아닌 이상은 다 올라가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큰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다.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등급제가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예행 연습처럼 고3, 고2, 고1까지 예행 연습까지 연습으로, 등급제라는 걸 하긴 있었어요. 근데 일부 과목에 했었지.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 절대평가는 현재도 영어랑 국사 뭐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었어요. A, B, C, D 해가지고. 그리고 등급제도 9등급제로 돼 있는데 얘네들이 중3이 현재 내년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어요. 5등급제로 바뀌는데 거기 표에 보면은 4등급이 2등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1등급하고 2등급에 해당하는 애들이 내년부터는 1등급을 받는 거고 3등급하고 4등급에 해당하는 애들이 내년부터는 2등급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선거놓은 거 있죠. 빨간 걸로 선 그는 기준은 뭐냐면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4등급,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9등급제이기 때문에 걔네는 4등급 이내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1, 2등급은 서울에 있는 4년제대, 3, 4등급은 이제 그 주변, 지방을 포함해서 그 주변 4년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바뀌면 1등급이 인서울, 2등급이 수도권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등수로 따지면 270명 중 27등이라고 돼 있죠. 10%니까 27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270명 중에서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절대 등급하고 상대 등급하고 성적표에 같이 나올 건데 절대 등급은 이거 표를 보면 90점 이상이 A, 80점이 B, 점수별로 끊는 게 절대 등급이거든요. 근데 이거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점수들이 대부분 다 높아요. 그럼 이 절대 등급 기준을 낮출 거예요, 아마. 낮춰서 A, B, C, D 이렇게 가는 거죠. 2는 낙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패스했냐 안 했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나중에 수시로 대학 갈 때 써먹는 내용 중에 써먹을 것 중에 하나거든요. 두 가지 써먹는 거죠. 절대 등급하고 상대 등급. 이 두 가지를 갖고 비교할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문제가 좀 있는 게 수능도 5등급으로 갈 거고 내신도 5등급으로 갈 거고 근데 1등급, 2등급이 폭이 너무 넓어요. 지금 폭이 넓기 때문에 9등급으로 가면 좀 약간 세밀화되어 있는데 5등급제로 가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시를 쓸 때랑 수능을 볼 때 누굴 붙일지 애매모호해지거든요. 상당히 난해한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인데
아직 발표되진 않았어요. 2, 3년 후에 발표될 건데 지금 고1 애들이 고2 올라갈 때쯤 그게 발표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지를 아직은 몰라요. 근데 보통 서울대가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면 다른 학교도 따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고사나 논술 쪽이 더 확대되고 부활될 것 같아요. 수리 논술, 언어 논술 아니면 본고사.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봐도 MMO 이건 너무 넓으니까 MMO. 수능을 봐도 MMO. 그러니까 학교 전체적으로는 1등급 되는 애들만 뽑아놓고 그 애들 데리고 시험을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죠. 거기서 가른다는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입시에 서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갈 거라고 믿고 있고 그거 아니면 학교에서 뽑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은 1등급 애들이 4%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잖아요. 그럼 다 1등급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준을. 그래서 시험을 2번 보는 결과를 처리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거의 100%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본고사 준비도 옛날에 본고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걸로 그 시대로 다시 가는 거죠. 그 시대로. 그때 수능도 보고 본고사도 보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능 보고 나서 본고사 준비했어요 애들이. 쉽지 않아요 그게. 힘들어요.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쉽지 않아요 진짜로. 다음 이제 학생별 학생수인데 학생별 학생수라고 해서 넣어놓은 건데 일단 거기에 보면은 2023년도 입학생 인원하고 2023년도 졸업생 인원을 제가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교육청하고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학교별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몇 명이 있고 대학을 몇 명이 갔으며 이렇게 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맨 위에 덕원여고가 있는데 덕원여고가 33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5등급제로 했을 때 1등급이 10%니까 34명만 1등급이라는 얘기거든요. 34명만. 걔네만 인서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38.9%. 여기가 학생 인원으로 따지면 131명이 진학을 했어요. 대학교. 지금 거기 대학 진학 인원은 4년제 대만 한 거예요. 전문대 빼고. 무조건 4년대 대만. 4년대 대만 해가지고 131명. 그러니까 337명 중 131명이 입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빨간 윗줄, 빨간 거, 파란 거, 보라색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여기서 거리상 문제 때문에 거리의 기준 두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줬거든요. 이 근방에 있는 건 덕원여고, 명덕고, 명덕여고, 수명고, 화곡고. 좀 떨어진 데는 파란색, 좀 멀리 떨어진 데는 보라색 이렇게 넣어놨는데 저희 학원에서 여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 한두 명씩은 다 있어요. 이 고등학교들이 전부 다. 한두 명씩은 있어가지고 시험지, 수학 시험지를 보면은 난이도도 좀 알겠는데 지금 가장 학생들이 현재 중3 애들 작년에도 그랬고 늘 그랬지만 중3 애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게 나 어디 학교 갈래요? 이거거든요. 그게 부모님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한테 너 어디 학교 갈래요? 그랬더니 광영고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광영고 가려면 버스 2번 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곡동 가서 화곡동에서 버스 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근데 광영고 왜 광영고 갈래? 그랬더니 내신 따기 좋잖아요.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제 생각은 아니에요. 광영고 간다고 내신 좋아질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명덕고 가면 내신 못 따잖아요. 못 따요 당연히. 명덕고 가면 너무 빡세요 명덕고가.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명덕고하고 광영고 아니면 여기 수명고도 있거든요. 수명고. 남학생들은 제가 수명고는 잘 추천 안 해요. 보통 수명고등학교 가면 남학생들이 수명고를 가면 이상하게 놀아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놀아요. 근데 여학생들은 수명고를 가도 하는 애는 해요. 남자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의 차이예요. 근데 여학생들이 수명고 어때요? 그럼 가라 그러고 남학생들이 수명고 가지 말라 그러고 좀 그래요. 그 제가 전례를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명덕고하고 명동여고는 이 동네 애들보다 한 반절 이상이 목동, 등촌동 타 지역에서 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명덕고, 명동여고는. 근데 그쪽 타 지역에서 이쪽 학교를 지원해서 온다는 이유는 학교가 빡세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그리고 좀 수준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명덕고, 명동여고로 와요. 목동에서 과거 준비하다가 실패한 친구들
외고 준비하다가 안 된 친구들. 영덕고 명동여고 와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목동에서 나름 선행도 되게 많이 하고 좀 잘하는 학교잖아요. 그 동네가. 목동에서 상위권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간 친구들은 명덕고 명동여고를 지원하라고, 목동에서 중하위권 애들은 광역고 광역여고를 지원해요. 뭐 광역고 광역여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목동 애들 많대요. 그럼 걔네들 왜 온대? 신월동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내신 등급 올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그쪽 간다고 생각해요. 목동 애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 간다고 쉬운 건 아니란 얘기죠. 화곡고는 요즘 몇 년 동안에 공부를 너무 안 시켜요. 화곡고가 교장이 몇 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몇 년 전에 바뀌면서부터 공부를 너무 안 시켜요. 너무 안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시험도 이게 시험이냐 고등학교 시험지냐 싶을 정도로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면 점수가 나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가 그 정도 실력이 아닌데 막 90점 넘겨요, 수학 시험지를. 당황스러워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네들이 중학교 때 비슷했어요. 근데 한 명은 화곡고 갔고요, 한 명은 명덕고를 갔어요. 화곡고 간 친구는 전교 1, 2등이에요. 명덕고 간 친구는 헉헉대고 있어요. 지금 그 친구 중에 화곡고 간 친구가 요번에 서울대 1차, 연대 1차 붙었거든요. 걔가 전교권이었으니까. 화곡고에서 올 1등급, 수학까지. 올 1등급. 수학만 2학년 때는 수학이 2등급이었거든요. 수학이. 근데 3학년 돼서부터 1등급 치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자,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화곡고는 공부를 안 시켜요. 놀아요. 근데 걔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1등급 쳐서 서울대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어디 학교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어디 학교가 중요해요. 명덕고 가면 공부 열심히 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안 하는 놈들은 안 해요. 명덕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공부를 해도 40점, 안 해도 40점.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애들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40점이야. 하기가 싫어져요. 명덕고의 단점이 그래요. 명덕고, 명동여고. 화곡고는 조금만 해도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안 해. 그 마음가짐이잖아요. 그 학생 마음가짐. 그리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화곡고 갔으면. 명덕고 가서 해도 안 나오고 안 해도 안 나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점수 안 나오니까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지. 조금만 해도 점수 나오니까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럼 학생들 마음가짐이에요, 그거는. 어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애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이 공부할 나름이지. 보통 초등학교는 제가 보니까 평균이, 단원평가 보면 평균이 80점대 같아요. 80점 맞았어요. 그럼 평균치야. 초등학생은. 중학생은 70점대 맞았어요. 70점대면 평균이에요. 중학생은. 고등학생은 수학 점수만 말씀드리는 건데, 고등학생들은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중학교 점수에서 40점대라고. 80점 맞았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 40점이에요. 이 동네 고등학교 평균이 42, 3점 그래요. 잘 나오는 데가 50점대고. 점수가 얻기 힘들어요. 그걸 보시면은 중3 엄마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가장 크게 다치는 게 그거예요. 중학교 때 늘 90점, 못해도 80점, 8, 90점은 나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50점, 60점 받았어요. 충격 먹어요. 실제로. 첫 시험은 60점 받았어요. 충격 먹어요. 60점 되게 잘한 거예요. 60점 진짜로. 50점, 40점이 5등급이에요. 40점이면 5등급. 50점이면 4등급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0점이 1등급이에요. 80점대가. 고등학교 점수는 그렇게 평가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비슷비슷한데 수학이 점수폭이 너무 크거든요. 잘 봐야 80점이에요. 잘 보면. 한두 개는 못 풀게끔 만들어 놔요, 그냥. 화곡고는 100점도 있어요. 신기해요. 화곡고는 100점도 있어요. 다른 학교는 100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0점 안 나게 만들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이, 여기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 계실 텐데,
내년에 올라가서 시험을 딱 봤는데 어디 학교가 됐든 시험을 딱 봤어요. 60점 나왔어요. 칭찬해 주셔야 돼.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40점 나왔어.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딱 반했구나.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너 40점 나왔으니까 이거 심각해. 중학교 때 늘 90점 맞았는데 상담 오신 분들이 그래요. 다른 학원에 있다가 우리 학원에 1학년 때 오는 분들 보면 다 그래요. 중학교 때는요 늘 90점 아니 100점 맞았는데요. 요번에 1학년 돼가지고 중간고사 봤더니 45점 나왔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어요? 심각해서 오는 거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들이 옮기고 싶은 게 아니야. 얘네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보면은 뭐만 봐요? 점수만 보잖아요. 점수만 보니까 망한 줄 알지. 45점 맞으면 망하진 않았어요. 평타한 거지. 망한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옮기는 거야. 이 학원 다니면 안 되겠다고. 다른 학원에서 일로 오고 이 학원에서 절로 가고. 그냥 애들 멤버만 바꾸는 거예요. 그냥. 참 어리석죠. 제가 보기엔 그게. 부모님들이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특히 첫애라면. 첫애를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학시킨다 그러면은 충격 다 먹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애들이 내년에 학교를 지금 원서 쓴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원서 쓴 학교도 있고 아직 안 쓴 학교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 학교가 됐든 자기 할 나름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중학교 때는 패턴이란 문제가 패턴이 있어요. 중학교 문제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이거 공부하면 이거 안 나와요. 문제집을 10권을 풀어도 안 나와요. 도대체 이런 문제 어디서 내냐? 제 제자 중에 학교 선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애들이 안 보는 문제집에서 낸대요. 안 보는 문제집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환자를 쳐도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한 문제당 8점. 심한 건 10점도 줘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10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2개 틀리면 이파리 16점 날아가는 거. 벌써 2개만 틀려도 80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 들어가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덕고는 되게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덕고는 어려운 거 4개. 명덕고 명덕여고는 어려운 거 4개. 덕원여고는 2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명고도 좀 요즘에 난이도 좀 올라갔는데 그 4개 문제는 100점 안 만들려고 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찍어도 고점수 안 찍어도 고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명덕고 명덕여고가 엄청 커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로 딱 선이 거의 있어요. 명덕고는. 그러니까 명덕고를 공부 좀 하고 욕심이 좀 있는 애들은 명덕고 가면 좋고 근데 분위기 휩쓸려서 이게 뭐지? 멘탈 약한 친구들은 명덕고 안 가면 좋고 명덕고 가가지고 멘탈 무너지면은 안 해버리니까 아예 그리고 공부 안 해버리고 포기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명덕고 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은 수명고, 덕원여고, 화곡고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부모님들이 잘못 아시는 게 수명고 가면은 공부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애는 한다니까요. 거기서 잘하면 서울대도 많이 갔어요. 수명고 공부하는 애들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판단하시고 분석 좀 하시고 그리고 대학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 게 낫고 어차피 자기가 진학하는데 100% 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명덕, 화곡 이렇게 썼는데 마포로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운이죠, 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마포로 떨어져도 마포도 괜찮아요. 거기도 열심히 시키고 과중반이라고 해서 남학생들은 명덕고하고 마포고 많이 가거든요. 과중반이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와요. 과중반이 과학중점이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와요. 과거 떨어진 놈들이 다 오는 거니까 명덕고 특히 이거는 다른 학교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명덕고 있잖아요. 명덕고 뭐 한 반에 한두 명은 천재예요. 천재. 그냥 문제를 그냥 쭉 읽고 답치고 쭉 읽고 답치고 이런 애들이 한두 명 꼭 있어요. 신기해요. 선생들보다 나아요. 천재. 명덕고 명덕여고로 가려면 멘탈 강한 친구들 보내세요. 그렇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다. 아니 근데 나는 명덕고 안 썼는데 명덕고 떨어졌어. 그럼 그만큼 해야죠. 그 애들을 이겨먹기 위해서 그만큼 해야죠.
학교별로 다 특징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참고 자료로 어머님들이 이제 보시고 나중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은 이 자료를 보고 이제 너희는 어디 학교 가자 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의논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자료로 그런 의미로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마지막 내용인데 지금 친구들 지금 중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수능 과목입니다. 이게 수능 과목인데 현재는 기존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왼쪽 기존 방향대로 가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거는 큰 특징 없는데 수학이 수완수투하고 선택 이렇게 세 개 중 하나 선택. 그래서 문과 애들은 확통, 이과 애들은 미적분 이렇게 선택하는데 선택해서 수능을 보는데 미적분을 안 하고 확통을 봐도 돼요. 이과인데 단지 그 학교에서 미적분을 원하는 과가 있어요. 그런데 미적분을 원하는 과인데 확통을 보고 그 학교 그 과를 지원하면 안 받아주겠죠.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문과생은 사회탐구를 하고 이과생은 과학탐구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중3 친구들부터는 문이과 개념 없습니다. 아예 없어져요. 내년부터 이제 문이과 개념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지금 이과랑 문과랑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과생은 이과생대로 성적 나가고 문과생은 문과생대로 성적이 나가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따로따로 성적을 내니까 등급도 따로 내니까. 근데 지금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움직여버리잖아요. 다 같이 움직여요. 이과 문과들은. 그럼 이과 머리이네와 문과 머리이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면 누가 상위권을 차지해요? 이과 머리 애들이 상위권 차지하죠. 문과 애들한테 불리한 거죠. 그게. 지금 이과 문과 나눠서 갔는데 그게 합쳐져 버리니까. 그래서 등급 오기가 더 힘들 거란 얘기죠.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하나같이 힘들다 이렇게 가버리네요. 붙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고3이 됐어요. 중3이 고3이 됐어요. 수능을 봐야 되죠.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수학이 선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대수, 미적분 1, 확통. 무조건. 그럼 아까 지금 미적분 설명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미적분이 문제예요. 미적분 아예 수능을 안 보잖아요. 미적분 2를. 근데 미적분 2를 원하는 과가 있어요. 보통 공대 계열이에요. 그 학교에서는 뭘 보냐? 수능 점수는 안 보는 거죠. 패스했냐 안 했냐? 학교에서 네가 공부했냐 안 했냐? 네가 선택을 했냐 안 했냐? 이거죠. 나는 이과과를 갈 거야. 그럼 미적분을 선택해서 힘들어도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2학년 때 선택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나는 이과과 안 갈 거야. 그럼 안 해도 돼요. 선택을 안 해도 돼. 근데 이과과를 원한다면 제가 보기엔 미적분은 필히 선택. 그래서 이수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이과과를 지원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니까 수능하고는 상관없이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그리고 영어, 한국사 공통, 사회탐구, 과학탐구 공통.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과는 문과는 이렇게 나눠져서 시험 보는데 지금 중3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다 봐요.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보고 여기 계신 자녀분들은 다 봐요. 사회과학 다 봐요. 그냥. 그러니까 사회 공부도 해야 되고 과학 공부도 해야 되고. 문제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문과머리인데 과학을 해야 돼요. 과학을. 그러니까 과학학원 보내야지. 이과머리인데 외우는 거 되게 못해요. 나 사회는 거의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외우는 게 안 돼요. 근데 사회를 봐야 돼요. 사회학원 가야죠. 어저께도 그 얘기 중3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사회학원을 왜 다녀요? 그냥 외우면 되지. 사회학원이 지금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아는 병원이 요 근처에 딱 하나 있는데 이제 생길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사회학원이 생길 거예요.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인강에서도 사회 과목이 부활할 거예요. 지금도 사회 과목 하긴 있어요. 하긴 있는데 그게 더 커질 거란 얘기죠. 사회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다 해야 돼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수능을 거기 써있죠. 1학년 내용으로 본다고. 2학년 때 가면 과학, 뭐 물리, 화학, 사회도 무슨 사회 뭐 이렇게 있거든요. 나눠져 있거든요. 2학년 때 공부를 해요. 내신만 보는 거죠. 내신만 보는데 수능은 안 본다는 얘기죠. 내신으로 등급만 나누는 거죠. 근데 수능은 안 봐요. 그럼 1학년 거를 수능으로 봐는데요. 1학년 거를. 근데 지금 고3이에요. 1학년 때 배웠던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나요. 그러니까 학원 다녀야지. 사회학원, 과학학원이 더 아마 신날걸요. 아마 신날 거예요. 혼자 스스로 해주면 좋은데, 그럼 돈 안 들고 좋은데, 아우 이거 다 해야 되네. 그래서 입시학원, 입시 전문가 인터넷 뒤지면은 입시 전문가 저 가끔 듣는데, 그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고3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봐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봐주는 학교를 보내라고. 학교에서 입시 설명회 하나 봐요.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우리 학교 오세요 하고. 그럼 그 학교에서 고3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저희는 봐주겠습니다. 수능을 봐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알아서 하세요 하는 학교가 있대요. 저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얘기만 들어서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중3 친구가 고3이 됐을 때 수능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거는 이제 학교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이제 학원 다녀야 되니까. 아니면 혼자 열심히 인강으로 하든가. 근데 사회 파트는 인강으로 될 것 같은데, 다 외우는 거니까 인강으로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사회 파트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해야 돼요. 결론은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EBS 우리 아이 공부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공부 독립이라고 2부에서 공부 독립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스케줄 짜서 하세요. 저희 와이프도 애들한테 공부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계획표 짜라고. 근데 듣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 들어요. EBS에서 공부하이에서 거기서 그랬어요. 계획표 짜라고. 근데 그 계획표를 짤 때 혼자 짜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꼭 이렇게 관여를 하시더라고. 아빠나 보통 아빠들이 많이 관여하던데, 거기 보니까요. 아빠가 어디까지 했냐, 뭐 했냐, 그 프로그램들을 네가 계획 세운 대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관여하더라고요. 이것도 경험담인데, 아빠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아이와 관심이 없는 아이가 공부하는 게 좀 달라요. 그건 확실해요. 아빠가 좀 관심 좀 두는 애는 조금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신경 안 쓰는 부모님들은, 아버님들은 아빠가 공부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돈만 벌어오고. 이제 그런 분들은 자녀가, 엄마가 잡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가 잡기 힘들어. 애들이 엄마 말 안 들어요. 반항하지. 머리 좀 더 크면 더 반항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도 안 하지, 숙제도 안 하지. 그러니까 속 터지잖아요. 속 터지니까 학원에다가 전화해요.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못 잡아요. 학원에서 길게 있어봤자 2시간 반인데 2시간만 일주일에 3번 만나가지고 얼마나 잡겠어요. 얼마 전에 상담 전화가 왔는데 숙제 안 내준다고. 숙제를 안 내준다고 항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숙제를 내주는데 안 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줘도 안 해오는데. 그래서 안 내줬습니다. 내주면 다 틀려갖고 오고 다 찍어갖고 오는데, 숙제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거 선생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럼 두둑을 팰까요? 패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길까요? 남기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속상하니까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부모님들이 못 잡는 애는 저희도 못 잡아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부모님들이 잡아놔야 저희들이 끌고 가는 거지. 저희는 학생들을 끌고 간다는 개념보다, 제 마인드는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고, 밀어주는 개념으로 애들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처음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숙제 내준데 꼬박꼬박 잘해온 애들은 더 많이 내주고, 안 해온 애들은 내주지 말라고. 안 해오는데 뭐 어떡하라고. 다 자기 나름이지. 저는
20년 전에 애들 가르칠 때는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했어요. 진짜로. 욕하고 몽둥이 들고 무신접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제자들 왔거든요. 제자 나이가 38이더라고요 벌써. 제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했는데 옛날 얘기하더라고요. 야, 선생님 옛날에 무신장 때렸잖아요. 맞아가면서 큰 애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말했다가 큰일 날라고. 요즘엔 말만 잘못해도 학원 끊어버리니까 무서워요. 그냥 끊으면 상관없는데 욕 바가지로 먹고 끊어요. 제가 그 욕 먹는 사람 중에 대표예요. 학원에서 초중고 다 욕 먹는 건 저예요. 욕바지예요, 욕바지. 근데 부모님들이 욕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라고 애들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선생님들 애들 오면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근데 안 따라주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50점 맞고 속 터지죠. 저희들도 마음 편한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속 힘드니까. 대충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딱 1시간 예상했는데 1시간 조금 안 됐네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친구 2명이 있었는데 네. 한 명은 화곡고를 가서 서울대 지원을 했고 네. 다른 한 명은 명덕고를 갔잖아요. 네. 명덕고에 간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수시는 수시 한 군데 붙었고 수능을 망쳤고 수능 항상 1, 2등급 나오려는데 수능을 망쳤더라고요. 항상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수능에서 안 좋은 거죠. 내가 애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대학 가는 거 운이다. 대학 가는 거 운이고 네 팔자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날 컨디션 안 좋아서 수능 망치면 못 가는 거고 진짜 대충대충 했는데 수능 잘 나오는 애들도 많이 봤다. 진짜예요. 한 명은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중학교 때 한 전교 20등 했던 애인데 수명 중에서 20등 했던 친구인데 별로 기대 안 했던 친구인데 명덕고를 갔거든요. 명덕고 갔는데 명덕고에서 전교권 들어갔네요.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그런 애들도 있어요. 중학교 점수가 고등학교 점수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 공부하는 패턴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패턴이 달라요. 그 완전히 달라요.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망쳐요. 그냥 공식만 외워가지고 막 숫자 대입해서 뽁뽁뽁뽁 푸는 이런 풀이법으로 공부하면 고등학교 때 패망 완전히. 근데 중학교 때 조금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이건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잘해요.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애들이 더 잘해요. 그냥 답만 내는데 급급한 애들이 못해요. 답변 됐나요? 네. 명덕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애도 있고 오히려 더 잘 된 애도 있고 화곡고도 마찬가지고 다 하기 나름 공부하기 나름 본인들이 좀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애들 공부할 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냥 공부해라 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왜 공부해야 되며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좀 그것 좀 많이 애들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 애들 많거든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 애들하고 딱 앞에 앉혀서 제가 물어봐요. 너 대학 갈래? 이러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학 왜 가요?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해요. 중학생들이. 가서 뭐 해요?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요. 근데 너 대학 갈래? 가고 싶어요. 무슨 과 갈래? 뭐뭐 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하고 안 해요. 그러면 그것부터 물어보라는 얘기.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니? 뭐 해 먹고 살고 싶니? 어떤 중학교 2학년 어떤 학생인데 저 제빵 기술 배워가지고요. 빵 할래요. 그러면서 지금 제빵 기술 다니는 애도 있어요. 공부 안 해요, 걔네.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박혀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대충 해요, 대충. 근데 저는요, 외국관 될래요 하는 애도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해요. 진짜로. 자기 목표가 있는 애들이 잘해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해요.
목표 없이 이거 애가 공부 안 한다 싶으면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어머님들이. 아버님이 어머님들이 물어보세요.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대학은 갈 거냐? 갈 거면 어떤 과 갈 거냐? 내가 다음 달까지 시간 줄 테니까 알아갖고 와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 저도 애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 나중에 뭐 할래? 그랬더니 큰 애는 자기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표에 따라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작은 애는 몰라. 몰라.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야. 자기가 뭘 할지 나중에서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그게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 목표를 좀 세우게 할 수 있게끔 해줘라. 부모님들이 해줄 역할은 그거다. 열심히 애가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럼 공부는 애가 하는 거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 중학교 수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수업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죠. 중학교 때는 거의 문제풀이 양으로 움직여요. 저희 학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초등학생들은 거의 개별 지도식이거든요. 개별 지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할 게 짧아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인데 중학교 올라가면은 설명 부분이 한 2, 30분으로 늘어요. 설명 부분 2, 30분을 개념 알려주고 원리 알려주고 그리고 문제 풀고 예제 풀려주고 유제 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보통 1시간 이상 2시간 내내 떠들어요.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바뀐다기보다도 강의가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인 거죠. 그 중학교 때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강사가 학원 선생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풀어주는 강사가 좋은 강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만 풀어. 그거는 이제 좋은 강사가 아닌 거지. 달라지는 건 이제 그런 게 달라져요. 할 게 많아요. 고등학교 때는 문제 풀 때마다 다 달라요. 그 기출 문제를 보거든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려면 저희들 이 동네에 있는 학교를 제가 다 워드 작업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줘요. 기출 문제집을. 그러면은 자기네 학교 작년, 재작년 시험지가 있어요. 그럼 그걸 풀어요. 그걸 푸는데 어떤 애는 자기네 학교 거 없다고 굳이 자기네 학교 걸 풀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덕고 학생인데 내일 시험이야. 명덕고 시험지를 죽어라도 달라 그래. 기출 달래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요. 제일 멍청하게 자기네 학교 거 시험지 푸는 거라고. 자기네 학교 기출문제집에서 안 내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작년, 재작년 거, 3년치 거를 시험지를 봐서 비슷한 문제 있잖아요. 다 빼요. 싹. 안 본 데서 내요. 안 낸 문제에서 내고. 근데 자기네 학교 기출문제 푼다고 뭐 그게 풀리나요? 안 풀리지. 다양한 방법을 보래요. 차라리 다른 학교 거 시험지 풀라 그래요. 다른 학교 기출문제가 우리 학교 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한 반절 이상이 봤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시험지 보자마자 처음 보는 거예요. 다 처음 보는 거야. 풀이 방법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서술형도 되게 꼼꼼히 봐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애들 글씨 잘 써야 돼요. 여학생들이 괜찮은데 남학생들이 너무 개발 쓰니까 서술형에서 많이 까요. 못 알아보면 까고 중간까지 이상하다 그러면 다 까버리고. 서술형 준비하려면은 글씨체가 좀 남학생들은 글씨 연습 좀 많이 해야 된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네. 그 아까 자유학년제나 학기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직은 학년제니까 그 연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학교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자유학기제요? 그 학년제 시험을 할 때 네. 주변 학교들은 주로 뭐 1학기 때 많이 하는지. 보통 1학기 때 하는 학교하고 2학기 때 하는 학교 있는데 학기제 얘기하는 거지. 내년부터. 네네네. 내년부터 학기제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학기제 하면은 걔네들이 1학기 때 볼 때도 있고 2학기 때 볼 때도 있는데 1학기 때 중간 기말 다 보고 2학기 때도 중간 기말 다 보는데 그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지금까지는 안 봤어요. 그냥 단원평가만 봤어요. 예. 단원평가 초등학생처럼 단원평가도 그냥 담임이 궁금해요. 그럼 단원평가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내년부터 이제 학기제로 바뀌면 이제
1학기 때 시험을 본다. 중간 기본을 보면 단어평가 안 볼 거고 2학기 때 시험을 안 본다. 그럼 그때는 단어평가 볼 거고 근데 단어평가를 보면 성적을 안 알려주니까 몰라요. 애들이 시험지도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다 단어평가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수행평가라고 하면서 시험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점수만 알려준대요. 점수만 너 몇 점, 너 몇 점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질문 없는?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네. 아이랑 같이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또 와도 된다고 했는데 몇 명 안 왔어요. 근데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제 중3 여기 다니고 있어요. 아, 예. 누구 어머니? 효은이요. 효은이? 네. 아, 그랬더니 이미 다 들어서 자기가 알고 애들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혹시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계속 공유를 해주고 계신지. 저는 수업 시간에는 저는 애들이 물어보면 얘기해줘요. 저는 네, 물어보면 얘기해주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모님들보다 애들이 더 잘 알아요. 학교에서 충분히 얘기해줘요. 그리고 애들이 정보가 많아요. 더 우리들보다 저보다도 많이 알아요. 요즘은 신기하대요. 문제집을 사오라 했더니 문제집을 안 사요. 다운받아서 쓰더라고요. 아까 전에 태블릿 쓴다 그랬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문제 띄워놓고 풀어요. 책을 안 사요. 내가 그랬죠. 이러다가 책 장사들 다 말라 죽겠다고. 요즘 그런 시대예요. 태블릿 쓰는 거 진짜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그거. 저도 권장하는 편이에요. 태블릿. 근데 그것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풀어서 틀렸는데 어디서 틀렸는지 몰라. 그 단점은 그거야. 연습장에다 풀잖아요. 그럼 어디서 틀렸는지 찾거든요. 저는 네가 틀린 부분을 찾으라 그래요. 답이 틀렸으면. 그럼 연습장에 푸는 애들은 찾아요. 근데 태블릿 푸는 애들은 틀렸으면 딱 지워버려. 한 번에 슉 사라지니까. 그게 또 단점이기는 해. 편하기는 한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수학은 제가 보기에는 연습장에다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제 견지.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는 중간중간 다 얘기는 해주는데 선생님들도 저는 선생님들도 여기 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선생님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가끔 얘기는 해주거든요.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는 해주고 있는데 그저께도 얘기해줬고 인터넷 뒤지면 입시 관련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인터넷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처럼 현실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면 다 서울대 기준이야. 서울대 연대 기준으로 설명해주고 있고 뭔가 숫자적으로만 두리뭉술이 막 얘기를 해주니까 난해해요. 되게 난해해.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현실감 있게 낮춘 거죠. 이게 기준을. 숫자적으로 맨날 아까쯤에 표도 봤지만 숫자적으로 그걸 봐도 몰라요. 그 관심 없어요. 진짜 무조건 잘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잘하라 그러면 되고 1등만 받으면 돼요. 그럼 서울 안에 있는 4년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성적 너무 어머님들 믿지 마세요. 중학교 때 못했다고 고등학교 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요. 공부 스킬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니까 중학교 때 못해도 고등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오히려 중학교 때 선행 이빠이 해갖고 온 애들 있거든요. 이빠이 잘못 얘기했다. 무진장 해갖고 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오히려 못해요.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하는데 중3인데 다른 학원에서 고1 1학기 과정까지 다 해왔대요. 다 해왔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애하고 같이 묻혀서 수업하잖아요. 똑같든가 아니면 처음 배운 애들이 더 잘해요. 진짜예요. 근데 선행한 애들이 왜 못하느냐? 건방 떨어져요. 건방 떨어요. 나는 다 아는 거, 나는 다 배운 거, 나는 했던 거. 이런 식으로 건방 떨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못해요. 그럼 문제 풀려고 그러면 나 옛날에 했는데 뭐 하려고 풀어요? 이런 식이야. 와, 때리고 싶어요. 진짜. 그럼 선행을 왜 하냐? 선행 애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쯤에 우리 아이 공부법 거기에서도 나오는데 일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거기서 한 반절은 다 그 얘기예요. 부모님들 조바심. 불안해서. 선행.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모님 조바심 때문에 하는 거지. 물론 애가 조바심 걸려서 애가 선행을 해달라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그럼 그 학생 욕심인 거지. 근데 자녀분들이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욕심도 없는 애한테 내가 불안하다고 선행해. 그 안 되는 거죠.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행도 선행에 맞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보다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옆집에는 지금 중3인데 옆집에는 뭐 1학년 걸 띄웠어요. 2학년 걸 들어갔어요. 이래요.
뭐 중학교 2학년인데 중3 거 다 끝냈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요. 우리 애는 이제 시작하는데 언제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옆집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3 거 끝내고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걔가 잘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경우도 본 적도 없어요. 진짜로. 선행이 능사는 아니에요. 선행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못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으니까. 얘네들이 건방져가지고 문제. 무조건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은 선행에 맞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 돌아가는 애들. 뇌 용량이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선행해도 돼요. 근데 용량이 안 되는데 선행 밀어놓으면 지금 있는 것도 다 무너져요. 싹 무너져. 지금 중학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학생들은 1학기만큼은 무진장 시켜주세요. 공부 잔소리도 좀 해주고 1학기 거는 고등학교 거랑 똑같댄다. 열심히 해라. 그거에만 좀 포커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3 올라가시는 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풀이 과정을 좀 꼼꼼히 풀게끔 해야 되고 저도 잔소리 무진장해요. 풀이 과정 꼼꼼히 쓰라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풀이 과정 꼼꼼히 써라. 중학교 때는 풀이 과정이 2줄이면 끝나요. 고등학교 때는 풀이 과정 한 이만큼 돼요. 그걸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모의고사는 더 심해요. 내년 3월 첫째 주에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3월 첫째 주면 매해마다 수능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3월 모의고사. 고1 애들 3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인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중학교 과정 그거는 껌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줘봤거든요. 그 친구 저 뒤에 앉아있어요. 보더니 이게 사람이 풀 문제예요. 모의고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신을 보기 위한 시험지 스타일하고 모의고사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를 잘 보고 싶으면 모의고사 준비를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전혀 성적하고 관련 없어요. 그냥 시험 삼아 연습 삼아 보는 거니까 거기에 연연해 하실 필요 전혀 없고 고등학교 2학년 돼서 보는 모의고사는 좀 해볼만 하고 그거는 예행 연습 자기 좀 욕심 좀 갖고 해볼만 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까지 준비를 하려면 내신은 일단 완벽하게 돼야 돼요. 어떤 애는 내신 안 된다고 수능으로 갈 거라고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내신을 해야 내신 준비를 해야 그걸 기본 과정 기초 과정으로 수능을 보는 건데 내신 안 볼 거라고 내신 포기하고 수능 준비한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지. 그건. 그러니까 계단을 안 밟고 한 번에 붕 뛰어야겠다는 이런 논리인 거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예. 그러니까 결론은 또 열심히 하자예요. 결론은 뭘 했든 열심히 하자. 무조건. 내 최선을 다해서. 또 혹시 계실까요? 질문하실 게? 오늘 예상치 못하게 재작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셨어요. 10몇 분 이렇게 오셨는데 요번에는 입시 과정이 확 바뀌는 버리는 바람에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원래 하려고 한 생각은 아니었는데 2주 3주 전부터 중3이 기말고사 끝난과 동시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몇몇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돼요? 뭘 해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제대로 답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내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긴장했어요. 작년에는 조금 있어가지고 긴장 별로 안 했는데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제 없으시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나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